자, 캔코아를 보면은 30분 봉에서 그래도 241선 지켜주는 모습이네요. 얘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접근한다라고 하면 왜 인공위성 관련주를 항공우주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한미 공동성명 내용 중에 대부분 다 협력이에요. 원전 오케이 협력, 이것도 협력, 저것도 협력. 그런데 지원이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는 게 항공우주 쪽 섹터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6월 15일 날 누리호가 다시 날아갑니다. 과거에 누리호 쐈을 때 그때 진짜 재밌지 않았어요? 진짜 흥미진진했던 게 시간에 딱 시작하자마자 로켓 쏴가지고 막 로켓 막 1차 분리했습니다 하니까 막 상하가 가고, 막 2차 분리했습니다 성공한 것 같습니다 막 상하가 유지하고, 3차에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하니까 이제 하한가 가고 막 이랬잖아요. 자, 근데 이게 뭐다? 갭자리가 보이네. 근데 6월 15일 날 누리호 쏘네. 이거 누리호 떨어진 날 갭을 만들었는데 다시 누리호를 쏠 때 갭자리에 가까이 왔습니다. 6월 15일이면 앞으로 거의 한 3주 가까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당장 얘가 여기까지 갈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가까워 오면 올수록 기대감은 생기겠죠. 현가 대비해서 위로 기대 수익률이 10%입니다.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자, 게다가 이제 미국도 어느 정도 지원해 주겠다라고 했고, 이제 수요일 날 한컴에서 위성 하나 쏘는데, 여기 이제 위성 쏘고 나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나오지 않을까요? 그 항공우주 산업이 그냥 돈을 많이 벌 것 같다, 먹거리다,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밑밥만 또 슬금슬금 깔아줄 거고, 스페이스X한테 위임해서 쏘는 거니까 뭐 떨어질 일도 없을 거예요. 잘 올라가겠지. 잘 올라가고 나면은 야, 이것 봐라, 누리호도 저렇게 될 것이다 막 이러면서 기대감으로 그 항공우주 쪽 이쪽으로 돈 들어갈 가능성 높습니다. 또 얘네들이 단순히 항공우주 쪽만이 아니라 그 날택 있잖아요, 날아다니는 택시, UAM 관련주로 퍼스텍뿐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걔네들 관련주로도 또 항공우주가 겹치는 겹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얘들이 꽤 많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충분히 이 위까지 올라가 줄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일단은 기대감 가지고 올라갔으나 241선 두드러 맞았습니다. 여기서 뭐 더 조정이 올 수도 있겠죠, 뭐 아래로. 자, 그럼 조정이 온다라고 해봐야 얘는 이 44,000원 이 자리 깨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자리는 주봉상 121선 지지선임과 동시에 일봉에서도 저항 구간 몰려있는 자리고요. 44,000원까지만 딱 보는 거죠. 그럼 44,000원이면은 지금 가격 대비해도 마이너스 얘도 한 7, 8% 이렇게 크게 열어두라고요. 근데 위로도 한 10% 열려있잖아. 근데 위로 올라갈 재료들이 좀 더 많은 상황이니까 일단은 44,500원 정도 선으로 보죠. 한 번에 잡기는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지금 나눠서 잡기도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일단 매수 범위를 여기 61선 뚫는 게 관건이거든요. 이 자리 못 뚫으면 어차피 또 한 번 밀려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더 갈 수 있어도 살짝 한 번은 비중을 줄이는 게 맞습니다. 2차 목표가 같은 경우를 52,800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7,000원까지 한번 잡고 그 다음에 뭐 아래로 되게 막 쪼개서 잡네 마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아예 44,800원 무조건 분할 매수는 1배수가 기준입니다. 얘는 두 번만 딱 끊어서 이렇게 하고 44,000원 아마 그때쯤 되면은 이평선들이 다 따라 올라올 거라 44,000원까지 깨지면은 121선, 481선 다 이탈했을 거예요. 진짜. 요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트레가이도 위에 갭자리가 살아있다라는 거는 충분히 매력적이에요. 이슈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갭자리랑도 그렇게 멀지 않고 현실적인 자리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항공 중에 또 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캔콜라라고 제가 많이 말을 하는데, 일전에 여러분들한테 갭자리를 목표가로 잡아드린 적이 있고요. 그래서 갭자리까지 체결되고 그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사실 차트상으로만 놓고 보면 얘 같은 경우는 위로 막고 있는 것도 별로 없고 제일 추세가 괜찮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대장이긴 한데 얘가 진짜 가볍게 잘 치고 올라가거든요. 쉽게 생각해서 아까 말한 세트레가이 움직이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무조건 움직여요. 얘는 무조건 움직이고 뒤따라서 움직이는 게 세트레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얘랑 AP 위성 같은 거, 얘네들이 먼저 반응을 합니다. 얘네들이 먼저 반응을 하고 그 뒤로 움직이는 것들이 뭐 세트레가이라던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서 사실 대장격은 AP 위성하고 캔코아가 맞아요. 근데 얘네들은 올라갈 때 뭐 2, 3%, 4% 이렇게 귀엽게 안 올라갑니다. 귀엽게 안 올라가고 막 10%, 15% 이렇게 올라가는 대신에 빠질 때도 귀엽게 안 빠져요. 막 7%, 8%, 막 10몇 %씩 빠져요. 그래서
얘네들은 진짜 아래로 좀 크게 열어놔야 돼서 만약에 얘가 16,600원 아래로 내려오면 16,600원이나 16,500원 이 자리 있죠. 이 자리까지 내려오면 16,500 AP 위성 같은 경우는 16,500원에서 16,000 사이를 매수가라고 생각하시고 이 사이에서 분할 매수하면 평단 뭐 16,200원 될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손절가 5% 잡으시면 돼요. 그렇게 잡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가도 얘가 먼저 갈 수 있는데 말한 것처럼 빠졌을 때 얘 지금 16,500원, 16,000까지 빠지면 손실이 얼마냐면요 8%예요. 훨씬 폭이 넓어요. 얘는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이야. 한번 빠지면. 그래서 일단 잡는 구간이 AP선 같은 경우는 16,500원부터 16,000원 사이로 잡아서 평단 16,200원, 300원 사이로 맞추고 자기 평단 기준 마이너스 4%에서 5% 정도 되면은 손절한다. 요 생각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슈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럼 목표가 얼마로 잡을까요? 얘는 사실 목표가 잡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자기 그릇대로 드시면 돼요. 올라가면 귀엽게 올라갈 얘가 아니라 올라가면 진짜 막 19,500원, 2만원 여기까지도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뿌앙하고 올라갈 수 있는 얘거든요. 기대 수익률이 크고 빠르게 움직이는 대신에 떨어졌을 때 어설프게 대응하면 손실도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게 그 대장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캔코아도 또 이거 또 다 사지 말고 자, 캔코아를 보면은 30분 봉에서 그래도 241선 지켜주는 모습이네요. 얘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접근한다라고 하면 15,500원부터 15,000원 사이로 매수. 15,500원부터 15,000원 사이로 매수하고요. 14,500원 종가 못 지켜주면 손절. 뭐 숙제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차 목표가도 얘도 사실 목표가 잡기가 조금 그렇기는 한데 보통 목표가를 잡을 때는 여러 가지로 잡아요. 이평선을 기준으로 잡을 수도 있을 거고요. 볼벤이라던가 주봉 저항선, 월봉 저항선, 분봉 저항 구간 뭐 이것저것 또 볼 수 있는데 다르게 잡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저항 구간, 그러니까 매물대를 찾는 거거든요. 이 종목에 최근에 거래량이 터졌을 때 오지게 물린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자, 이때 물렸던 물량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얘가 지금 여기서 계속 윗골이 다는 이유가 뭐냐? 요때 있죠, 이때 물렸던 사람들 지금 열심히 도망치고 있거든요. 본전 왔거든, 약수익 왔거든. 이 약성 매물대 지금 소화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야 될 벽은 이때죠. 자, 7월 7일 날 이때 14%까지 올라갔었는데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 그럼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 사놓고 방치하는 거. 이제 그 사람들의 평단가, 과거 한참 캔코아가 잘 나갔을 때 사놓고 방치하던 사람들 평단, 그 중에 개 중에 춤에 조금씩 한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평단이 아마 19,000원 정도 선 되겠죠. 18,000원, 19,000원 여기 사이가 또 더럽게 강한 저항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19,000원에서 18,000원 사이. 그러면 이 사람들 이 근처만 오면은 매도세가 세질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 팔기 전에 먼저 털고 나가야 돼요. 18,000원 아래. 그러면은 얘 목표가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에 리딩방 참여 링크를 눌러주세요. 참여 코드는 영상 상단 배너를 참조하여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입장 후 인사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고 갭 교육 영상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한 17,500원부터 17,800원 요 정도 선을 목표가로 잡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목표가로 잡고 접근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말해주는 건 사실 손절이 나와도 5% 내지 7% 정도 안에서만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목표가로 잡아주는 것들 수익률도 보통 5% 정도 이상이에요. 그러면 사실 한 종목 숙제 나온다고 해도 한 종목으로 퉁칠 수 있는 수량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과비중만 때려 넣지 않으면 사실 크게 현금이 막힐 일은 없을 거예요. 숙제하면서 천천히 해결될 수 있게끔 구간을 잡아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비츠로테크도 있긴 하지. 와, 얘도 자리가 좋네. 다 좋은데? 이거 봐요. 지금 얘도 보면은 주봉상 딱 저항 구간에 막혀 있잖아요. 세트레가이도 그랬을걸? 세트레가이도 그래. 한코미드도 그래. 지금 이 항공우주 애들이 거기에 다 모이기 시작했어. 지금 저항 구간에 막혔으니까 밀리겠네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저항 구간은 뚜루라고 있는 거예요. 저항 구간 오면 무조건 종목이 밀리지만은 않아요. 근데 저항 구간에 지금 다 다가가 왔는데 거기에 3주 뒤에 이슈가 있잖아.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 이슈를 가지고 이 이슈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기를 저항 구간을 뚫으려면 종목에 대한 호재가 있던가, 이 종목이 그냥 뭔가 하나 잘한 거야. 나 막 실적 엄청 잘 냈어. 나 뭐 미국 누구랑 계약했어. 뭐 이런 게 지가 혼자 잘하든 아니면 섹터에 이슈가 있든 누리호 다음 달 15일 날 쏩니다. 이런 식으로 이슈가 있든
아니면 시장이 정말 좋든. 시장이 좋든 개별 호재가 있든 섹터 이슈가 있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있어야 저항 구간을 뚫을 수 있는 건데, 지금 사실 이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장이 2600을 깰 가능성보다는 지금 한 번 더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다 2차전지 반도체가 좀 도와준다라고 하면 이 위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보니까 뭐 전후복구 막 평화협정 맺어야 되니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랑 또 신경전 하고 있는데, 다음 달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만약에 시장 기대치보다 낮게 나와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완화됐다 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인플레이션 고점인 것 같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러시아 전쟁 끝나는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시장의 악재가 소멸된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2800 뚫고 정말 2950선까지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보통 항상 시장을 부정적으로 말하지 좋게는 말 안 해요. 근데 지금 제가 좋게 말한 지가 며칠 됐죠. 그리고 시장 정말 나쁘지 않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제가 어쨌든 그럼 시장이 좋을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시장이 좋을 가능성이 있어. 이 누리호 이슈 있어. 미국하고 협력한대. 자, 그럼 이런 지금 이슈들이 있으니까 이 저항 구간을 돌파할 가능성이 저항 구간을 못 뚫고 밀릴 가능성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비트로테크 같은 경우도 지금 딱 저항 구간에 막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당장 내일 항공우주가 당장 뚫고 올라간다? 이럴 재료는 또 없어요. 말했지만 로켓을 쏘는 건 누리호는 6월 15일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6월 둘째 주부터 시세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6월 첫째 주부터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딱 저항 구간인데 지금부터 뚫고 6월 둘째 주까지 계속 올라갈 수도 있을 거고, 지금은 앞으로 6월 15일까지 좀 남았잖아. 여기서 눌러주면서 아래 한번 지지선 딛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경우의 수가 당연히 두 가지예요. 근데 하락 가능성보다는 상승 가능성이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도 잡기는 했지만 좀 크게 잡아준 거예요. 왠지 손절 날 가능성보다는 잘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으니까. 비트로테크 같은 경우도 지금 241선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단에 딱 막혀있는 모습인데 주봉으로도 저항 구간이야. 60분봉 볼벤 상단, 120분봉 볼벤 상단. 볼벤 상단이라는 거는 타고 올라가면 차선을 이탈하는 거니까 엄청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밀리면 볼벤 하단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양날의 검이야.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 타고 계속 올라가는데 못 뚫으면 하단까지 만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지금 일봉 저항 구간 2개, 주봉 저항 구간 1개, 분봉 저항 구간 2개 다 만났어. 그럼 얘는 사실 지금 초강력 저항 구간을 만나서 지금 여기서는 팔자리예요. 사실 살자리는 아니야. 그냥 저항 구간만 생각하면. 하지만 6월 15일 이슈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자리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일 확실한 방법은 그거겠죠. 뚫고 안착하는 거 보고 살게요. 그리고 안착을 못하고 만약에 다시 재이탈하면 손절하겠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단기간점으로 짧게 보겠다, 아래로 막 나는 2번, 3번 끊어서 사고 막 이런 것도 싫어. 그냥 딱 사자마자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 손절 아니면 가든가. 이런 매매를 좀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아래로 열어두고 뭐 사서 뭐 이거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10,000원 위로 올라갔을 때 10,000원 위에서 최소한 2거래일 정도 움직이는 거 보고, 10,000원 위에서 한 1, 2거래일 횡보하는 거 보고, 그때 손절가 뭐 한 3, 4%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대신에 이렇게 했을 때 단점이 뭐다? 10,000원에서 1, 2거래일 횡보 안 하고 그냥 바로 올라갔을 때 놓치는 거예요. 왜냐면 횡보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슈팅 나오면 사실 횡보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격 매수밖에 답이 없잖아. 근데 제가 그런 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기다렸다 들어가실 분들은 그렇게 기다렸다 가셔도 되는 거고, 그게 아니다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것도 똑같아요. 뭐 아래로 이거 봐, 주봉상 갭자리가 있네. 9,000원 이탈하면 무조건 튀세요. 뒤돌아 볼 것도 없어. 9,000원 이탈하면 도망치는 겁니다, 비트로테크는. 근데 그럼 9,000원이면 현가부터 8%잖아요 8% 정도 되고, 9,000원 이탈할 정도면은 최근 폭락장, 9,000원 이탈하면은 도망칩시다. 종가 여기 깼다 그럼 바로 튀는 거고, 접근 방식은 일단은 481선 9,900원부터 한 9,600원 정도 선까지 요 사이 구간에서 횡보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1, 2주 정도 보면은 9,500원
9,900원 요 정도 선에서 계속 주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9,900원부터 9,500원까지 나눠서 사면 9,700원 정도가 평단가일 거고 9,000원에서 사면은 9,350원 평단가니까 그때 9,000원 종가 마감 이탈하고 끝나면 손절해봐야 마이너스 한 3% 정도 선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9,900원부터 9,600원 요 사이 구간에서 1차 매수를 하고 2차 매수는 9,000원에서 하고 그럼 평당 9,350원, 9,000원 이탈하면 손절.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얘도 좀 위로 크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겠네요. 1,900원에서 한 11,200원 정도 선. 요 정도를 목표가로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약간 나는 좀 우량주, 무거운 기업이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쪽도 눈여겨보시기에 괜찮은 종목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름부터 하나 들어가 있죠. 약간 항공우주 산업의 진심인 기업. 앞서 말씀드린 AP위성이라던가 캔코아라던가 비츠로테크 이런 얘들보다 뭐 가벼운 종목은 절대 아니에요. 약간 묵직한 종목이고요. 일전에 여러분들한테 잡아줬을 때가 이 삼각수렴의 끝자락에서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를 찍은 종목이죠. 목표가 찍고 빠졌는데 삼각수렴을 이만큼 긋고 목표가 이렇게 빠지는 건 좀 웃겨. 다시 한 번 더 57,000원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는 다른 얘들보다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보면은 얘는 약간 우량주다 보니까 일봉보다는 주봉 관점으로 보죠. 어차피 AP위성 10% 가면 캔코아 또 8에서 10% 갈 거고 비츠로테크 한 6에서 8% 갈 거고 하나에어로 한 4% 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훨씬 가벼워요. 얘는 좀 무거운 대신에 변동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얘네들 10% 빠질 때 4% 빠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저는 막 정신없는 거 막 멀미나서 전 진짜 도저히 못해요. 손 떨려요. 좀 올라가도 어차피 저는 태스님 제가 성격상 AP가 10% 가면 하나에어로 4% 간다고 하지만 저는 AP가 10% 가기 전에 팔아요. 어차피 저는 그냥 3%만 올라가면은 손 떨려갖고 파는 사람이라 아래로 크게 열려있는 종목보다는 차라리 변동성 적은 게 차라리 좋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AP 10% 가면 AP 막 캔코아 이런 애들 목표가 거의 8에서 10%씩 잡아줬잖아요. 어차피 거기까지 못 기다려. 그냥 대부분 여러분들 보면은 오씨 막 손 떨려. 막 벌써 3%부터 분할 매도 시작했다고. 벌써 막 2.3%부터 시작해가지고 3.5%쯤 되면 이제 한 5주 남았을 거야. 5주 남았는데 막 6% 가고 그럼 이제 3주 남고 그러면은 걔가 이제 목표가 가면 2주 남는다. 이제 그러면은 너무 빨리 팔았네 약간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은 변동성 큰 놈 말고 차라리 어차피 조금 먹을 거면 조금씩 움직이고 좀 조금씩 빠지는 그런 애들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박살났었을 때도 60일선 절대 이탈 안 했어요. 주봉상 60일선은 48,600원 정도죠. 현가 대비해서 60일선까지 빠진다라고 하면 기껏 해봐야 마이너스 7%예요. 그러면 현 구간부터 60일선까지 나눠서 샀다라고 하면 60일선 디뎠을 때 손실은 마이너스 3%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3.5%. 그러니까 얘는 대응 방법이 제일 쉬워. 평가부터 주봉 61선까지 지금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61선 가격이 48,600원이네요 600원이요 나눠서 매수. 만일 주봉상 61선 찍으면 손실은 마이너스 3에서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주봉상 61선 이탈 해서 마감할 경우, 그러니까 주봉상 60일선을 이탈해서 마감한다는 게 뭐냐면 순간적으로 60일선을 뿅 하고 이탈한다는 게 아니라 주봉은 금요일날 끝나요. 그러니까 얘 지금 보면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이탈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60일선 항상 금요일 때쯤 윗꼬리 아랫꼬리 만들면서 올라갔지. 그러니까 주봉상 60일선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이탈해서 마감할 경우엔 손절. 한 번도 이탈하지 않은 자리가 이탈하게 되면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처럼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는 60일선 절대 안 깨. 절대 안 깨. 이렇게 생각했는데 깼어. 그러면 도망쳐. 다들 이렇게 투매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종가 기준 60일선 이탈한다 싶으면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손절해봐야 손실 마이너스 5%인 거예요. 별로 크게 부담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주는 종목 한 종목만 수익 봐도 이거 그냥 그걸로 퉁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목표가 같은 경우는 좀 크게 봅시다. 56,000원 이상. 볼린저 밴드 상단을 다시 노려도 될 것 같거든요. 볼밴드 상단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10%예요. 근데 10%는 좀 그러니까 56,500원에서 57,200원 정도 선, 요 정도 사이를 목표가로 보시면 한 8% 정도 기대 수익률이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대응하다 손절 쳤어 라고 해도 손실은 마이너스 한 5, 6% 정도밖에 선 안 되니까 크게 부담 없습니다. 이슈가 없는 것도 아니고 회사가 부실한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